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14번째 시간으로 문치주의 정책을 펼친 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당나라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은 기본적으로 율령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령체제가 흔들릴수록 당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 율령제의 가장 기본은 균전제입니다. 즉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농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이 대가로 국가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병력의 의무도 부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나라 중기가 되면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국토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땅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 주변 국가들과의 잦은 전쟁으로 농민들은 자주 차출됨에 따라서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귀족들은 정부의 통제력이 느슨해짐에 따라 개인의 사유지 확대에 더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다 보니 농민을 기반으로 한 부병제는 결국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당나라 중기 때가 되면 국방 문제는 절도사 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절도사는 원래 국경지대에 파견된 지방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족의 침략이 계속됨에 따라서 당나라 중앙정부는 절도사에게 행정권뿐만 아니라 군사권까지 모두 맡기게 됩니다. 즉, 절도사에게 권한을 더 부여할 테니 이민족의 침략을 알아서 막아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절도사의 권한은 그 지역의 왕처럼 강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중앙정부의 힘을 능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755년에 있었던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대표적으로 절도사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사례입니다. 위태위태하던 당나라는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절도사들의 난립을 억제하지 못했고 907년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후 50년간 각 절도사들이 여러 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대치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시대를 5대 식국시대라고 합니다. 중원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해지자 이 틈을 타서 북방의 유목민족은 힘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요를 세운 거란입니다. 거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50년간 중원은 혼란스러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종결한 사람이 송해 조광윤입니다. 그도 역시 절도사였지만 후주의 황제로부터 자리를 물려받아 황제가 된 사람이고 그는 마침내 분열되었던 중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통일 후 당나라 멸망의 원인이 절도사들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 절도사 출신이었지만 그는 절도사의 행정, 군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배주석 병권이 있습니다. 송태조는 한 번은 자신을 따라 공을 세운 공신 장수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송태조가 눈물을 흘리기에 장수들은 어찌된 일인가 송태조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송태조는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나를 도와 나를 황제로 즉위시켰으나 앞으로 그대들 중 다른 마음을 품는 이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장수들은 송태조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날 모두 사직서를 내고 그에 따라 병권은 모두 황제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송태조는 강력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시험의 확대인데 기존 당나라 과거 시험은 2단계였지만 이를 3단계로 편성하고 마지막 시험인 전시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3단계 과거 합격자들은 자신을 직접 뽑아준 황제에게 더 충성하게 되었고 이는 중앙 집권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지나친 문치주의 정책은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필연적으로 유목민족과의 대결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송은 5대 식국 시절에 빼앗겼던 만리장성 이남에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요와 전쟁을 벌이지만 압도적인 병력에도 요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전쟁에 지친 송은 요와 협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맺어진 화의가 1004년에 있었던 전연의 맹약입니다. 이 맹약은 송과 요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그 대가로 송이 요에게 막대한 세패, 즉 공물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맺어졌습니다. 대등한 관계라지만 실제로는 송이 평화의 대가로 공물을 바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송의 이러한 군사력 약화 문제는 요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 서쪽에는 중원국가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탕구투족이 있었는데 이 탕구투족이 중원국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1038년 서하를 세우고 송에게 대등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송은 이를 참을 수 없어서 서하와도 전쟁을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오랫동안 대치하게 됩니다.
결국 서하를 이길 자신이 없었던 송은 서하와도 화친을 하게 되고 서하는 송을 임금으로 섬기는 대신 송이 서하에게 세패를 주는 조건으로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원래는 군신관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신하 국가가 임금 국가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관계는 오히려 거꾸로 되었죠. 그만큼 송의 힘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송이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을 서하나 요에게 주게 되자 송의 국가 재정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왕안석이란 인물이 개혁을 추진해서 국가 재정을 탄탄히 하고자 했으나 일부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고 송은 왕안석의 신법파와 보수파의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12세기가 되면 북방 유목민족의 세력 판도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그동안 별로 보잘것없었던 여진족이 강성해지게 되고 이 여진족을 이끄던 아골타가 금을 세워 요에 대항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거란에게 빼앗겼던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갈망하는 송은 이를 기회로 보아 금에게 요에게 주는 세패를 대신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동맹을 맺고 요를 협공해서 멸망시키기로 비밀 약속을 합니다. 금은 생각 이상으로 힘이 강했습니다. 송의 도움도 크게 받지 않고 요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후 금은 원래 약속대로 요에게서 받은 세패를 송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송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금은 중원으로 치고 들어와 송의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고 송의 황제가 금에게 끌려가는 참변을 겪게 됩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1126년에 있었던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송이 이렇게 허무하게 망했지만 아직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송의 지지 세력은 있었습니다. 끌려간 송 황제의 동생 조구는 자신의 지지 세력과 힘을 모아 항저우를 수도로 남송을 세우게 됩니다. 남송이 비록 건국하고 대항했지만 기존 금나라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도 남송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중국 강남 지방까지 장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터라 두 국가는 군신관계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화북의 금, 강남에 남송이 있는 상태는 이후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100년간 유지가 됩니다. 송은 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송나라 때는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큰 발전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 생산력 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고 당나라 때에 비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업 부분에서도 동전으로는 더 이상 화폐 사용이 감당이 안 돼서 교자, 회자라는 지폐가 사용되기도 한 시기입니다. 송나라 동전은 워낙 유명해서 고려에서는 이를 본따 화폐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아예 송나라 화폐를 자국의 화폐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화적으로도 주위에 성리학이 완성되는 등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송은 문치주의 정책과 황제권 강화 때문에 당 때와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큰 반란이 없었고 신하들은 황제에게 도전하거나 하는 모습 없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존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북방 유목민족과의 대결에선 계속 약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죠. 송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나친 문치주의 정책이나 황제권 강화 정책이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추구할 수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했던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는 송의 황제권 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요. 송과 유목민족 간의 대립 과정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내용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